먼저 지역 현안인 문화복지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 1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도시공사 측으로 통해서 우리 복지회관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정종합복지회관은 아마 이게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서 받는 사업비를 표현한 것 같아요. 641억 원,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약 5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진행한다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님께서 민원을 받으셨겠지만은 분들께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지 알고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올해 용인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내년에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내년에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원래 우리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우리 집행부가 예산 편성한 걸 제가 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의구심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느냐, 과연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좀 늘려서 편성하자. 예산 어려운 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예산을 최대한 쥐어짜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추경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인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내년 봄에는 꼭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국장님 답변 주실 게 있나요? 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게 당초에 우리 재정 여건에서 이제 예산부에서 그 예산을 이제 요구했을 때는 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좀 적은 금액을 책정했었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이거는 주민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 예산을 좀 추가로 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배정이 된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도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더 노력해가지고 그 공기대로다 예정대로다 완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국장님, 우리 종합복지회관하고 보정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그 사업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사업부지 확보를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매입 금액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토지비가 이제 그 보정 같은 경우는 113억, 동백은 11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의 약 20%는 토지 매입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질문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간략하게 옛 경찰대 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경찰대학 부지는 24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 고시 이후 빠르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LH 측에서 일부 사업 부지를 좀 매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담당 국장님을 통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용인 엄남 지구 옛 경찰대 부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지난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최근의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그 부지 공사를 위한 시공사가 LH하고 이제 계약이 된 상태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다가 그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LH에서는 상반기 중으로다 실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29년 말에 부지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 공사가 29년 말이면 입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면 될까요? 계획상으로는 2031년입니다. 31년도가 되면은 계획된 약 5,400세대가 입주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플래퍼시티 및 우리 경찰대 부지 관련돼서 많은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교통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고요. 지금 시장님, 우리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에 우리 종전부동산 변경 계획을 국토부에서 16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약 10년 전 일인데요. 지금 그림 2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공간이 문화공원 예정지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경찰대학기 용인 캠퍼스에 83년도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저 시설물들은 뭐 그 캠퍼스가 온 시점을 고려하면 40여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초에 우리가 그 종전부동산 변경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 의견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됐으면 우리 시 의견이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이 10년간 우리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첫 삽을 뜰 예정인데요. 이 복합적인 문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문화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이제 과거에 종전부동산 계획을 만들었을 때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8년 이상 방치 상태였잖아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 해결해서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현장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특히 본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지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우리가 기부 체납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저는 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조만간 또 우리가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LH하고 또 협의를 할 텐데, 종전부동산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 주체 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변경을 해서 저 기부 체납 받을 2만 5천여 평이 되죠. 예. 저 부지를 뭐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또 생활체육 공간, 복지가 함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저나 김 의원님이나 생각이 거의 같을 것 같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생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국토교통부하고 LH 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저도 시정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 나서 네. 예정 질문지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좀 우리 지역구 이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아마 그 내용이 오늘 질문 드린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 서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내용인즉 동백하고 보정에 종합복지회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구성 마북에도 문화복지회관 수준의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문화시설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문화공원 활용 계획 수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 같은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전부동산 계획을 이제 변경을 좀 잘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하고 나서 저 공간을 어떻게 쓸지 저희들이 지혜를 구하도록 할 거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실내체육관도 원래 5월에 착공이거든요. 그래서 폐쇄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지금 그런 계획을 LH가 알려왔는데, 갑자기 또 폐쇄를 하면 이제 이용한 우리 시민들의 또 실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최대한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일단 6월까지 이용하도록 했고, 안내를 잘 할 텐데, 저 체육관은 아마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것이 예산 전략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시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장애인을 위한 또 시설도 넣어야 되고, 아쉬운 것은 지금 저 강당입니다. 강당에 천석 규모의 대강당이 있는데 관람석이 객석이 2층에도 있고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고 옆에 또 중강당 500석 정도가 있는데요. 그걸 좀 살려서 쓰면 좋겠다 하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방치된 상황이라 이 뭐 배관 등등 내부가 어떤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뭐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과 잘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이 좀 수반되겠지만 잘 검토를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에 넘어가기 전에 뭐 간략하게 문화공원 조성 기준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적으로 그 문화공원의 교양시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공연장, 그 외에 편익시설 등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백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보정종합복지회관에 있는 문화시설이 대부분 문화공원에 들어설 수 있다고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권한은 우리가 없지만 우리 시의 이득을 위해서 그 연구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시장 요번에 그 동백 IC 관련돼서 그 사업비 일부를 경찰대 사업부지 LH 측에서 부담하는 거로 협의를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29.5%. 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 시에서 2017년도에 지금 경찰대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했어요. 이 수립은 LH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립한 이유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LH 측에 제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문화공원 부지에 문화시설을 안치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이 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런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하여간 잘 검토를 할 거고 이 지난해 이제 저기 문화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제 문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또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자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 뭐 용역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할 거고 저 기부 체납 받은 걸 우리가 과거 종전부동산 계획에 따르면 우리 부담으로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만 저 문제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또 개발 이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LH가 또 지원하는 이런 문제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옛 경찰대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대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앞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장님의 업무도 꽤 광범위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처음 알았는데 제가 뭐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 이사장이시죠? 예, 이사장이 많습니다. 뭐 예. 문화재단 이사장, 그러게요. 축구센터 예. 이사장.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용인시정연구원에서 24년도 12월에 발표한 용인 특례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통 환경을 상위 30%는 파란색으로, 하위 30%는 붉은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인구 쪽하고 구성동, 마북동은 붉은색, 교통환경,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용인시 교통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에서 총책임 국장 자리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 보시는 이미지에서 나온 것처럼 구성동과 마북동은 GTX 구성역이라든지 분당선 구성역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렇게 좀 교통환경이 열악하게 평가된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우선은 그 지형적인 특성이 일방향으로 도로가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취락지구에서 이제 급속적으로 이제 그 교통 유발 시설들이 그 입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체계화된 처음부터 도시 계획이 된 그런
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통에 많은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구성로의 그 교통량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그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자료 4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경찰대 사업부지에서 구성로를 통해서 GTX 구성역, 즉 용구대로로 가는 구간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로 주변에는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서 소규모 개발 5,000세대, 1,000세대, 더 나아가서는 다가구 주택, 고밀도로 개발이 됐는데요. 저 구성로가 20여 년 전에는 2차로였습니다. 2차로에서 4차로로 개설된 이유는 이 구성로 끝단에 있는 청덕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청덕지구에 약 5,220세대가 입주하게 됐거든요. 그 세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20여 년 전에 2차로 차선을 4차선으로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근데 지난 20년간 용인시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성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은 아파트 진출로만 더 생겨났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평균적으로 보면 50m에서 80m 간격으로 신호가 걸립니다. 근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편도 2차선에서 수백 대의 노선버스가 다니면 정차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선은 1차선의 기능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교통 환경이 열악한데 LH 측에서 경찰대 부지를 개발하면서 그 개선한 부분은 구성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구성로에 대한 용량 증대 방안을 우리가 사업자 측에 이야기하기는 좀 늦었고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로 시설의 용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용역도 나갔고 그리고 교통 개선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 금지구역도 있고요. 일방통행구역도 있습니다. 제가 구성로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작성한 그림 5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바와 같이 좌측에는 GTX 구성역입니다. 장래에는 약 11,000세대가 입주하게 되죠. 그리고 붉은 선이 구성로예요. 그러니까 청덕지구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바뀐 지가 20년이 됐죠. 이 구성로를 이용하는 그 경찰대 부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아까 국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1년도부터는 5,400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구성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성로에 인접해서 지난 20년간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예전에 거주하셨던 1200세대 규모의 언남동 레미안도 이 구성로하고 붙어 있고요. 999세대 규모의 이편한 세상, 동일하이빌 1차, 동일하이빌 2차 모두 구성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00세대,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인 우림, 태영 1차, 태영 2차, 동부, 신일, 리가 등 약 1만 세대가 구성로하고 인접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31년도가 되면 이곳은 경찰대에서 나오는 차량으로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로 교통 개선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무언가는 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9년도에 그 경찰대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고 31년도에 5,40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로의 교통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은 그 뭐 의원님이 말씀에 공감을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동안도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은 국지도 23호선이 워낙 그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제 마북동에서 내려오는 주로 도로들이 언남동이나 그쪽 국지도 23호선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었고요. 다만 이제 더 큰 문제도 광역교통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어떤 도로가 있어야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빠르게
저 교통을 좀 줄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보시면 뭐 어차피 동백 IC가 생겨서 그쪽으로는 언덕로는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할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북에 그 몰려 있는 차량들을 좀 그 광역도로로 좀 소화하는 좀 면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성로 자체는 이미 거의 완전히 이제 양쪽으로 그 포화 상태로 있는 도심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 체계라든가 기타 부분들은 더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장님, 저는 이런 그 용량 증대를 하기 위해서 차선을 못 넓히는 상황이 구성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서울시라든지 안양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 기억이지만 서울시의 그 이명박 시장 시절에 교통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용역이 나갔어요. 뭐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예를 들면 청계천 변도 그 양방향 통행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침수 공간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 재생하면 청계천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듯이 우리 구성로에 대해서도 용량 증대 방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통환경 개선 사업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용역 진행 가능할까요? 이것도 좀 예산도 연구를 해야 되고 용역이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다만 지금 어느 시기에 하느냐 문제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지만 이번 추경에 정말 예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구성로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에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래도 신호 체계나 이런 걸 좀 개선을 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찰대 부지가 개발이 되고 5,400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 체증은 훨씬 심화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동백 IC 개설도 정말 노력을 해서 지난해 국토부 승인도 받았고, 예산 부담 줄이기 위해서 또 29.5%를 LH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추계로는 336억이지만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쪽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좀 잘 진행을 하고 대안을 또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경찰대 부지 개발과 관련돼서 제가 주민분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는데 대부분 그 교통하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포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우려가 섞인 부분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시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가칭 동백 IC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가칭 동백 신규 IC 계획 도면을 보면 뭐 그림 6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어정역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연결하는 언덕로가 있습니다. 그 언덕로에 램프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저기 보시면 제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제가 간략하게 시장님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색의 동백 죽정대로는요, 지금 동백 이마트 앞에 있는 대로입니다. 약 1일 10만 대 정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동백 나들목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수치에 의하면 신규 IC가 생기면 동백 죽전대로의 통행량이 약 10,000대가 감소됩니다. 그럼 그 차는 신규 IC로 간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신규 IC로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듯이 붉은색의 언덕로를 이용해서 신규 IC로 가는 방향하고, 우리 흔히 신동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백 죽전대로에서 그 중일초 방향에 있는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를 통해서
그 신규 IC로 갔는데요. 그 신규 IC가 형성되면요, 그 두 개 도로 언덕로하고 그리고 그 중일초로 지나가는 도로의 교통량은 약 1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산술적으로 동백 축전간 대로 통행량이 줄어들면 글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언덕로에 대해서 교통량이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사전에 이제 질문 요지서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관련 부서 답은 양호한 상태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뭐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죠? 그 이제 현재는 그 4차로 확장된 언덕로로 봤을 때는 B 수준인데 그 동백 IC가 신설돼서 이제 운행이 될 때는 그 2036년 정도 시행으로 봤을 때는 C 수준까지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들 판단은 보통 이제 도심에서 그 교통의 그 용량으로 봤을 때 그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봤을 때 D 수준까지는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좀 허용이 된다라고 보고 아마 좀 그 무난하다 이렇게 그 보고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더 그 향후의 추진들을 보고 좀 더 면밀히 교통 개선 대책 그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안전 부분도 같이 경찰서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민분들께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넣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전문가적 용어를 쓰면서 예로 그 수치화합니다. B등급, C등급.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도 여기 많이 막힙니다. 근데 뭐 우리 예측 통행량이 18,000대를 보는 신규 IC가 생기는데 뭐 양호하다? 제가 보건대 우리 동백동 주민분들 동의하실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보시는 그림에 보면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중일초 앞에 있는 도로의 경우는 50%가 넘는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언덕로 같은 경우도 약 600에서 700m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 증대를 하는 방향은 차선 확보밖에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님, 우리 성장관리 계획구역 작년에 수립하셨죠. 좀 저는 준비해 왔지만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왜 지정한지 뭐 간략하게 뭐 설명 가능할까요? 뭐 그걸 시장한테 설명. 예, 그럼 제가 심의한 중에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은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3종이라든지 그렇게 개발 용지를 하는 게 아니라 녹지입니다. 녹지가 개발을 할 때 난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규 IC 맞은편에 제가 녹색으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저 부분을 복합용지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체계적인 개발을 하라는 얘기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가서 신규 IC 맞은편에 그 성장관리구역 녹지가 이렇게 공공하게 우리 공개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려는 그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언덕로의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먼저 지정을 해야지 예. 바람직하지. 이 사업자한테 예. 우리 사업자 이제 동백 IC 앞에 우리 개통되면 차량이 많이 증가되니 예. 당신네들이 그 용량 증대 계획을 수립해라.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동백 IC 설계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 앞에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언덕로 용량 증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용량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백 IC 우리 시에서 이제 설치되면 통행량이 교통 편의가 증진된다고 우리는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신규 IC 인접해 있는 그 광도 하이드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저도 찾아오셨고 최근에는 우리 의회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많이 소외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우리 이제 시장님한테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보고서 요약본을 좀 전달해 주시잖아요. 여기에 동백아이씨 위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동로 광도 아이드빌 아파트 1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광도 아이드빌 아파트하고 가장 인접해서 램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 사업 개요의 위치를 이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입주민들께서는 이 사업 설명회 할 때 일부만 좀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을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그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이 문제는 뭐 제가 자세히 보고받지를 못해서 설명회 때 어떻게 했는지 설명회 전에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그분들께서 민원을 내신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7m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있는데 또 뭐 시의 저기는 뭐 7m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주거하시는 공간으로 치면 43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차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인데 가능한 한 그분들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또 소화할 수 있는 건 소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동백아이씨 아까 설계는 국토교통부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LH가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LH에서 설계를 하나요? 램프를? 도로공사에서 그렇죠. 예, 교통사에서 하는 예. 겁니다. 예, 도로공사. LH에 이제 협의를 해서 LH에서 이제 보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하도록. 그래서 도로공사에 뭐 저희들이 지금 뭐 설계 관련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대 부지하고 동백아이씨 관련돼서 그 사업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을 우리 시 차원에서 부서 차원에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